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검찰이 결국에는 예상했던 그대로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동훈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설명에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이동재와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동훈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22개월간 풀지 못한 이유 등을 설명을 했는데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에 22개월, 그리고 2021년 7월 포렌식 재개 이후 8개월이 지났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검찰 자체적으로 풀었어야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력이 아이폰 비번을 못 풀어서 피의자 기소를 못한다고 하면 이거 세계적인 조롱거리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도 없는 검찰에게 무슨 수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 스스로가 우리는 수사 능력 없다라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휴대폰에 대해서는 3개월도 안 돼서 잘 풀었던 검찰이 한동훈 폰만 못 풀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한동훈이 김건희와 수백 차례 메시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뒤집어지는 뭔가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유명을 달리했던 백모 수사관 휴대폰은 윤석열이 잘도 풀어서 자기가 볼 것만 싹 보고 다시 잠근 후에 가족들에게 돌려준 바 있었죠. 그런데 왜 한동훈 폰은 못 푸는 것일까요? 여튼 한동훈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하면 무조건 비밀번호 모르쇠로 가면 됩니다. 행여나 휴대폰 뺏으려고 하면 뒤로 자빠지면 됩니다. 그리고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면 됩니다. 한동훈이 국민들에게 기소당하지 않는 방법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잘 가르쳐줬습니다. 물론 그럴 일이야 없어야겠지만 행여라도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라면 한동훈의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무혐의 처분이 되고 조남관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마당에 사실상 한동훈의 중앙지검장 자리는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들이 잘하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쓰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을 두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윤석열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고 또 큰 은혜를 입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경원이 장관 후보자로 입각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윤선과 겹치는 이미지가 부담이라서 다른 부처 장관으로도 임명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여나 외교부 장관으로 앉히는 건 아닐런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윤석열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칠 성향을 보이고 있는 나경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될까 걱정스러운데 그런데 나경원이 장관으로 내정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지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바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되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택도 없는 소리죠.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경원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했던 그대로만 인사청문회 때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고발하고 수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중인데 피의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년이 넘도록 재판만 하고 있는 것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튼 이 나경원의 출몰로
당분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박사 논문 표절을 조사했던 국민대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확정을 하고 통보하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건희 논문 4편의 표절 유무에 대한 재조사를 최근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본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이후 국민대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을 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구윤리위 본위원회가 논문 표절 여부를 판정하는 기한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로 언제 발표가 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판정하는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대충 때를 봐서 눈치껏 하겠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검찰, 경찰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알아서 굽신거리고 있는데 저들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도 무혐의 처분하는 판국인데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박사 논문은 둘째치고 취임 전에 주가 조작 사건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그래야 김건희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취임식에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라가 말입니다. 벌써부터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죠. 한 달이면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35일 동안 장관직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냈듯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의지죠.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이 당원 당규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혁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세대균형 공천제, 그리고 당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 지방의회 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개선, 그리고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개선과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 정견 발표 및 토론의 의무화를 제한을 하면서 2분 이상 스피치, 그리고 도리도리 금지라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혁신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이 2분 동안 후보자 간 토론회를 의무할 것을 제안한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국민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자세도 검증받아야 한다.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굿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명 도리도리 금지법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도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혁신안이 발표가 되자 느닷없이 국임당이 발끈했습니다. 국임당의 허은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 되면 혁신안이 아닌 퇴보안이라고 불러도 될 지경이다.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라는 민심에 준엄한 명령에 고작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당선인에 대한 조롱뿐이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아니, 왜 지들이 화를 낼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공직자를 선출하는 기준을 발표했을 뿐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많길래 저럴까 싶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해외 순방 나가서 연설하는데 도리도리 한다면 과연 외신은 뭐라고 보도를 쏟아낼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